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은 산책 갔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집에 있어도 추운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오늘 업무가 좀 많으셨어요? 아니면 만나는 인간관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감사한 건 어제 제가 받은 고마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작게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마운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되게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왜 삶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또 너무나 본능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삶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 같이 힘들고 아프고 서러운데 왜 이런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아침에 뭔가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다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면들에 대해서 너무나 서럽고 아파도 말을 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마음들까지 생각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힘들거나 아픈 모습들을 겉으로 다 드러내놓고 표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면만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의 마음과 나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참 함부로 대한다, 존중하거나 예의 있게 대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 또 그냥 뭐 농담하느라고 이렇게 농담을 그냥 하고 그러는데 더 깊은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완벽하진 않으니까. 저도 물론 되게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잖아요. 사람이 좀 바보 같고 허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 모습들도 그냥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을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도 다 나쁜 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일 놈인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단 한 명도.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어떤 다른 선택들을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걸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온 국민일 때,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들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고 너무나 잘못 사용이 됐을 때 200억 단위가 넘는 돈들, 조 단위가 넘는 그런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래도 그런 거는 참 아까운 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개개인이 어떻게 욕을 얻어먹고 지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운 마음으로 비난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나랑 꼭 같은 생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울타리에서 그렇게 큰 흐름 차원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토론하고 내 의견을 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내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더 좋은 안들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는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사심 없이. 그래서
국회에서 너무 막 부정반가 그런 욕설들이 오가고 너무 막 패싸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왜 저럴까 좀 실망스럽다 저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들을 너무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온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음, 그냥 우리가 서로 논의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런 의견들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때그때의 인연과 그때의 상황에 의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한 선택이 꼭 옳았다, 정말로 합리적이었다, 그렇게 꼭 생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보면. 하지만 그때는 최선이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나 그런 안목들이 그 정도니까 거기에서 선택을 했겠고 또 내가 전생으로부터 닦아놓은 인연관계나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대표자를 뽑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좀 보였다고 할지라도 가장 급선무인 그런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러면 그런 분을 뽑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너무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권력들이 진행이 되고 모든 국가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참 잘할 것 같았지만 뽑아놓으면 엉망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뽑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또 이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반복되는 실수들은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사고가 녹슬지 않도록 사고력을 계속 확장을 시키고 계속 평소에 그런 깨어있는 생각과 깨어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과 이런 선택의 과정들 속에서 이런 노력들이 돼 있어야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늘 더 좋은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런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고 또 저도 한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족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고 모든 상황들에서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힘든 역경의 순간에서도 반드시 교훈은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그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냥 저도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꼭 옳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결과들이 있다 이렇게 누가 정보를 주시면 그냥 제가 모르는 분들이니까 각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그 주변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공중에 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 주위에. 그러면 그분은 정말 올바른 판단들을 하시고 올바른 판결들을 내려서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주실 수도 있고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정보들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세상에 투명하게 공개되면 우리 국민들도 그런 알 권리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그런 다르게 보는 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면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런 사람은 이런 면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분을 우리의 대표가 돼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시각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저도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안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공유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과 더 지혜로움들을 나눠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너무나 그런 좋은 마음과 그런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각자의 그런 뛰어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고마움과 많은 사랑들을 받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좀 선한 가치와 선한 마음들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저는 각자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못났다 그런 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들이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나는 참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한 생명을 가졌다는 이 이유만으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하면 그건 좀 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밉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못됐다 진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뭐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많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잘 안다면 그런 행동들도 하지 않으시겠죠.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거나 어떤 논질거리로 삼거나 그렇게 의견들을 나눌 기회가 없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른 것들이 너무나 쌓여서 무지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계속 준다면 그것도 민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뿐이에요.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죽일 놈이거나 막 엉망진창인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말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때때로 너무나 무례하게 굴면 이렇게 톡 쏘거나 그럴 때는 있는데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밉지는 않아요. 그러고 돌아서면 왠지 그 사람이 더 짠하고 제가 더 서글픈 마음이 들고 그래요. 뭔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에휴, 내가 또 뭐하려고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에휴, 내가 그냥 모른 척 돌아설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더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방향들로 가는 게 나을까 늘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책도 읽어드리고 또 제가 느낀 것도 얘기해보고 진짜 여러분들의 그냥 웃는 모습, 여러분들이 재치있게 표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다가 너무 웃음이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웃겨서 웃다가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웃다가 배 근육이 땡겨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막 너무 감동적이거나 너무 많은 마음이 느껴지면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거든요. 내가 행복해서 막 웃으면서 농담을 해.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진 그런 여유로움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내가 가진 재치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엉뚱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잘생긴 얼굴인데 막 이상하게 써가지고 근육 표정이나 이런 거 이상하게 써가지고 막 웃긴 거 이런 것도 너무 웃기고 어, 뭐라 할까 진짜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쓰나 이렇게 사용하나 싶게 이렇게 진짜 웃긴 표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진짜 막 깔깔거리고 빵 터지는 그런 웃음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은 진짜 웃기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막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얼굴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게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세게 말을 한다던가 그러면 인상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강하게 쓰는 그런 미세 근육들 그대로 이렇게 주름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웃고 그래서 그냥 웃음으로 생긴 그런 주름들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어떤 유머나 이런 것들로 마음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생각의 전환들을 해서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크게 호탕하게 한번 웃어버림으로써 다시 행복한 그런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머로서 그런 뭐라고 할까 딱딱해지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말랑말랑한 감정들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누군가를 웃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 때문에 누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너무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또 그런 여러분들이 또 그런 재능 기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속상하고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농담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나도 이렇게 이 상황이 참 불편하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다 제가 덕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무식함의 소치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미안해요. 너무 무식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저한테 나눠주세요. 아셨죠? 무식한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또 제가 가진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저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또 자기 객관화하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면밀하게 성찰하고 더 성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배울게요. 그리고 좀 때때로 얄밉게 굴어도 아유 제가 부족하니까 그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쟤 또 모질이다 이렇게 모질이 보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질이가 또 모질이 소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애교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도 그냥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잘못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 그렇게 비하하거나 뭐 폭언을 일삼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투를 너무나 세게 하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우리 근육들이 인상이 되게 험악한 사람으로 굳어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저는 좀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진짜 호호 할머니처럼 맨날 막 나이가 많아도 막 호호호 웃으면서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막 헤헤 웃는 그런 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웃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각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웃으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그런 국가의 재산들이 몇백억, 몇 조 단위가 되는 그런 세금들이 잘못 사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국가 살림을 운영하고 해외 나가서 여러 기구들을 만나고 정상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국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1순위는 자국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보호 정책이나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런 시기들에 많은 보살핌들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또 나중에 또 우리도 도움들을 받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걸 꼭 되돌려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또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서로가 어려울 때 조금씩 도와가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들은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래도 이런 그런 성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밝은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실생활에서도 만나는 곳들을 가보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색깔을 내는 곳들이 점점 생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표성을 띈 어떤 개인이나 집단들이 그렇게 함께하면 더 그런 것들이 바르게 자리 잡혀가고 좋은 문화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좋은 문화들로 정착시켜 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의지들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무식한 제가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어떤 의견들을 냈을 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다해 들어주다. 엄마 S의 2번째 편지를 받았다. 지난 일요일 동안 딸과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에게 선생님이 차별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줬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아서 미안하고 너의 마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생님 편에 서서 얘기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너의 말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할게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다음날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마음의 자물쇠도 열고 빗장도 열었습니다. 부당하고 강압적인 선생님의 지시를 제게 고발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다가도 아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라질 땐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엄마의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해 줬습니다. 함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서서 계속 말하도록 놔뒀습니다. 두 눈을 바라보며 아이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구나.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아이의 얘기를 들으며 저는 머리를 맞은 듯 무겁고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면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쳐 몸속까지 데워주는 것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선생님에게 혼날까봐 무섭다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화가 너무 치밀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서 차근차근 잘 얘기할 테니 걱정 말라고 여러 차례 안심을 시키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말과 제 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서 저도 순간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아이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었을 텐데 엄마인 나는 선생님이 잘 돌봐주시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눈뜬 장님처럼 지낸 것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선생님께 밉보일까봐 내가 선생님에게 이상한 엄마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무지 목매함이 너무 속상합니다. 딸의 선생님께 아이의 마음이나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기가 왜 이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 느낌, 내 마음을 용기를 갖고 적극 표현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딸 아이와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사과해도 된다고 믿었고 딸이 옳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녀에게 박수를 보낸다. 딸도 옳고 엄마도 옳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옳다. 아무리 자녀라도 충조평판하지 않기. 죽여버리고 싶어. 딸이 어느 날부턴가 이런 말을 저한테 쏟아 부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얘가 이런 정도였나? 허탈감과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술 먹고 늦게 다니는 것을 걱정하는 내게 딸은 엄마는 아직도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나를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딸아이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딸 아이와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딸은 난 아직도 자꾸 엄마 눈치를 봐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한 것 같다며 대학원도 휴학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쇼핑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뒤지며 밤을 새우고 낮에는 잠만 잡니다. 밤에 잠깐 나가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충돌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27년 동안 내 모든 스트레스 원인은 엄마야. 모든 게 완벽하게 바라는 제가 스트레스 주범인 게 맞습니다. 나를 사랑해서였다고 말하지 마.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니야.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간섭하고 잔소리를 했던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딸아이는 27년 살면서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걸 막으면 엄마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라고 소리치듯 말합니다. 술 먹고 늦게 다니는 걸 엄마로부터 해방된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제 성인이라고 그걸 알아달라는 몸부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엄만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지? 난 지금까지 모든 걸 엄마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었어. 내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알아? 새벽마다 죽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 그 말을 듣고 감전된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딸의 마음을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적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거, 그걸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딸의 속마음에 엄마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이의 어느 부분에 공감해줘야 할까? 아이의 어느 부분이 존재의 문고리인 아이의 느낌일까? 문고리를 찾아 공감하면 문고리가 돌아가고 문이 열린다고 했다. 외형상 딸의 행동이 무척 격하고 난감해서 풀기 어려운 갈등처럼 보이지만 딸은 문제를 내면서 정답을 동시에 알려주는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자기 존재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여기가 문이고 이곳이 문고리라고 벽을 더듬지 말고 제발 이곳을 봐달라고 엄마에게 외치고 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 헤매고 있을 뿐이다. 그녀의 딸도 마찬가지다. 존재의 핵심이 느낌이라고 했다. 거기가 문고리다. 느낌에 공감을 퍼부으면 그 힘으로 문고리가 돌아가고 속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치유가 시작된다.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마음일지라도 지금 딸이 제일 절박하게 말하고 있는 존재 자체의 느낌은 5년간 매일 밤 죽고 싶었던 마음과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엄마로선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엄마의 생각과는 달라도 딸의 마음은 옳다. 누군가의 마음은 타인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마음과 느낌은 충조 평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의 고갱이다. 나라면 딸에게 매일 새벽마다 죽고 싶었구나. 그럴 만큼 힘들었구나.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새벽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딸을 죽고 싶은 마음에 주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죽고 싶을 만큼 순간순간이 지옥이었는데 그 고통을 엄마마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딸은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스러웠을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버티고 사라져서 고맙다. 엄마가 아무 도움도 못 줬는데 이렇게 버텨줘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을 것 같다. 딸이 분명히 말하는 자기 느낌이 또 하나 있다. 불면과 술로 지새우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라면 엄마는 도움도 못 줬는데 내가 그걸로나마 행복하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알고 보니 술이 널 도왔구나. 술 마시지 말라고 매번 잔소리했던 거 미안해. 내가 행복한 게 엄마도 좋아. 엄마가 돈 더 줄게. 술 마시고 싶으면 편안하게 마셔. 엄마가 돈 더 줄 테니 안주도 제대로 챙겨서 마셔. 엄마가 모르고 그랬어. 너한테 그래도 행복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엄마는 그게 고마워. 다행이야. 그동안 잘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돈을 더 줘가면서 술을 마시라고 할 것까지 있을까 싶어 멈칫하는 마음일 수 있다. 지나친 게 아니다.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하기 위해
허벅지 윗부분을 끈으로 꽉 동여매야 한다. 그런 순간엔 아무도 너무 조이면 아프니까 살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다 출혈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의 압박은 평상시의 스킨십과는 달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딸의 상황도 지혈을 위해 공감을 퍼부어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지나친 게 아니라 사랑밖엔 난 몰라라는 노래 가사처럼 엄마는 너 마음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다. 엄마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든 엄마 맘대로 판단하고 교정하지 않고 너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는 엄마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다짐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